오늘은 오행에서 하나만 가르칠 건데요.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주를 보실 때. 선생님, 우리가 자월 12월 20 또는 12월 22일 자월에 일양이 생겨난다 그랬죠. 그러면 이 동지부터 묘, 춘분 3월 22일까지 여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춘절로 사주로 감명을 하기로 했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요 계절에 태어난 사람들 사주에서 그냥 사주 딱 보고 12월 20일부터 3월 22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 사주에 뭐를 찾아야 되냐면요. 계수와 간목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하지정까지는 우리가 하절로 보는 거거든요. 그럼 하절로 볼 때는 이 사람들 사주에 을목경화가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 여기 하지서부터 요 구역에 태어난 사람들은 뭘 찾아야 되냐면 사주에서 정화하고 경금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추분, 9월 22일부터 12월 22일 전까지 여기는 뭐냐면 동절이거든요. 동절은 신금하고 임수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 각 네 계절의 상생이라고 해요. 상생이라고 말해도 되고 배합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게 있는 사람들은 일단 그 계절에 맞는 실력을 갖추고 실력 준비를 하고 그 사람들이 환경에 맞는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중에도 세상에서 이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쓰임이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제 여기 동절에 봤는데 신금 임수의 계절에 났는데 임수가 없다. 그럼 이거는 시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조직에 그냥 있어야 돼요. 조직에 있어서 조직이 시장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다 잘 갖추었다 해도 동절에 태어난 사람들이 임수가 없다. 그러면은 자기 나름의 유통을 하려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요, 오늘 요것만, 오늘은 오행에서 이걸 배웠다. 그럼 이제 그 세 분에서 또 뭔가 있겠죠. 세 분에서 있는 것은 그 다음 또 기억을. 그래서 네 계절에 나누었을 때 계수, 간목, 을목병화, 정경, 신임 이렇게 갖추는 거를 찾아내야 되고요. 을목병화가 없으면 사화가 있어도 괜찮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지지에 있어도 천간에 드러난 것보다 경쟁력이 부족하겠지만 어쨌건 정화경금을 갖추고 있는 사주. 그럼 이제 제가 맨날 저의 사주를 얘기하지만 제가 무오이잖아요. 그리고 기해 이렇게 제가 5월생이에요. 그럼 저는 6월 25일이니까 여기에 속하거든요. 근데 제가 정화도 마땅치 않고 경금도 아예 없잖아요, 사주에. 그죠? 그럼 저는 환경에 맞는, 환경에서 딱 요구하는 거를 준비하거나 환경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돼서 직업이 있거나 하지를 않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대운이 어떻게 흘렀겠어요? 무호, 그 다음에 기미, 경신 이렇게 흘렀겠죠. 신유. 그러면 이제 대운도 보는 방법인데요. 이 사람이 그래도 5월에 태어났으니까 정화는 있다고 쳐주자인 거예요. 정화는 있다고 치는데 경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경금이 왔을 때 제가 가장 똑똑하고 가장 공부 잘하고 가장 환경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그게 저는 중학교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게 뭐뭐 했으면 좋았을 텐데는 사주 공부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게 18살에 왔다. 18살에 왔으면 27살까지는 연결이 됐을 테니까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화하고 경금이 없는데 대운에서 저렇게 경금이 오면 그때 아주 능력을 잘 발휘한다. 어린 사람들의 경우는 저게 학습기 대운에 오면 그때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아시겠죠? 그래서 을목병화를 갖춘 애들과 안 갖춘 애들은 실력이 완전 다르고 대학 가는 것도 다르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하절에 을목병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공부한 능력 이런 게 완전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오행을 보실 때 항상 우리가 뭘 봐야 돼요? 계절을 봐야 되잖아요. 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행으로도 얘가 어떤 자질과 어떤 능력이 있겠는가 하는 거를 살필 때 이게 이제 하나의 힌트예요. 그 다음에요, 오늘 하실 거는 책으로 보시면은 이제 정관, 정인의 관인상생 그 다음을 보세요. 그러면 이제 정관을 간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로는 정인이다. 정인이 있으면 정관이 필요로 한, 정관에게 가기 위해서 필요한 실력, 자격 등을 갖춘다. 미리미리 준비한다. 그러면 정관, 정인이 관인상생이 되면 정관에서 임무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정관, 정인이 있는데 관인상생이 잘 안 되면 정관이 점점 쇠약해져요. 네. 그래서 인성이 튼튼하고 인성이 상생이 잘 돼야 정관이 계속 발전하는 것이고, 인성이 쇠미하다 또는 인성이 뭐 너무 지나치게 과다하다, 이게 전부 다 관인상생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13쪽에 보시면은 첫 번째 정인은 자격을 갖춘다. 정관을 일간에 가게 하는 그런 적합함을 갖추는 것이 정관의 정인이다. 정관이 정인을 상생하는 것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천간에 있는 게 좋고요. 정관이 천간에 있는 게 관인상생을 더 적합하게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뭐 인성이 지지에 뭐 합을 하고 있거나 지지에 있어도 관인상생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정관 정인이 관인상생이 되면 대개는 일반적으로 행정 분야나 교육 분야나 그런 쪽에 일반적인 사무직, 관리직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 그런 임무를 많이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상관이 있다. 그러면 격이랑 관계없이 우리는 지금 육신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천간에 정관이 딱 있어요. 근데 상관이 있으면 상관이 정관을 상극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정관은 길이에요. 길신이고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든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살이거든요. 정관이 중요해요. 그런데 상관이 정관을 상극하면은 상관이 흉신이니까 견관을 하면 정관에게 흉한 일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상극을 하면 정관이 상극을 당하니까 정관의 기능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상관이 정관을 상극하면 정인이 나서야 돼요. 정인의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상관을 자제시켜요. 그래서 정관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게 상관폐인이에요. 그럼 거기 이제 내용을 보세요. 정인이 상관을 제하여 관을 수호하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유지시킨다. 지속적으로 정관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정인이 상관이 있는데 상관이 정관을 상극하는 것을 구해서 정관을 구하면 적합한 인물인 것은 관인상생이었잖아요. 그런데 특수한 자격증도 있는 사람인 거죠. 정관이 나를 구하느라고 네가 나라를 살렸구나. 그러니까 특별한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의 정의는 상관을 제해서 정관을 살린다. 정관을 보호한다. 그럼 이것을 상관폐인이라고 하는데 사법 분야뿐만 아니라 이따 보실 거지만 의학 분야에도 있어요. 그래서 대개는 국가 자격증을 특수한 국가 자격증을 가지게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요. 그 밑에 그런데 상관이 정관을 경관하는데 정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상관 경관하게 된다. 넘겨보세요. 상관 경관하면은 우리가 상관을 누가 생해요, 여러분? 상관을 누가 생하죠? 겁재. 누가 겁재가 생한다 그랬어요. 겁재만 생해요? 또? 직업이요? 또요?
어쨌든 여러분이 보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식신 상관을 누가 생하는 건데요? 이 그림에 의하면 내가 생해요. 아니 내가 있고 비견 겁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비겁이 없으면 누가 상관을 생하겠어요? 내가 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간이 상관을 생하는 거예요. 상관을 생해서 그 상관이 정관을 상극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내 승질을 부려서 내가 흉한 행동을 해서 정관을 상극을 해서 상관이 정관을 상극을 하면 상관 경관하면 이 정관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은 좋은 것도 있어요. 상관이 정관을 상극하면 대개 남자들은 이과나 기술직을 해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근황하지 않으면 기술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정관 안 하고 예술을 해요. 많이. 예. 그러니까 이제 피아노를 친다거나 뭐 기타 뭐 이런 거 하는 것들도 일종의 기술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관이 정관을 상극하면 정관을 못하는 것이니까 정관에 어울리는 임무를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육, 행정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이과, 기술직, 예체능 이런 일을 하게 된다. 정관에 가지 못한다. 상관이 있으면 정확하게 상관을 제하는 정인이 역할을 해야 돼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에요. 그래서 상관이 있으면 반드시 정관이 있어야 되고 정인이 있어야 되고 정인이 상관을 견제해야 특별한 자격을 얻는 것이다. 이게 정관에 있어야 되나요? 네. 얘가 지지에 있어도 정인은 천간에 있어야 제하는 걸 나중에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인이 상관에 있고 정관 정인이 상관이 지지에 있으면 그것도 상관 정관을 하나요? 하게 돼요. 언제 하게 되냐면 운에서 올 때. 뭐 이렇게. 그리고 상관을 사주에 갖고 있으면 다 상관의 기질이 있어요. 근데 상관이라는 것은 일간이 상관을 생하는 거니까 일간의 행동, 일간의 말투, 일간의 눈 째림, 일간의 뭐 목소리 이런 것들로 정관을 상극하는 게 많죠. 그리고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관이 꼴보기 싫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또한 상관이 정관을 상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정해진 체계, 규칙 이런 거를 되게 지키기를 힘들어해요. 그러니까는 진보적이라고 해야 할지 반항적이라고 해야 할지 개혁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정관을 상극한다는 건 정관의 이 정해놓은 규칙이나 이런 거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지 못해서 항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런 표현하는 거 싫어하는데 여인이 사주에 상관, 경관이 있는 사람들은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 거예요. 저건 남편 하는 행동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인 경우는 그게 아니겠죠. 정관을 어떻게 고치지 못하니까 자기 행동으로 정관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게 상관, 경관이에요. 그럴 때 만약에 정인이 있다. 그러면 이 상관을 거스르는 행동을 또 전혀 안 해요. 굉장히 자제력이 있어서 이 정관을 거스르는 행동을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관이라는 것은 앞으로 상관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 얘가 정말 엄청나게 다양한 모습을 해요. 지금까지 상관 경관하면 이 사람이 엄청 성깔 세고 정관을 째려보고 남편을 뜯어 고치려고 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고 조직에 대해서 반항하고 개혁적이고 그런다고 했죠. 그런데 정인이 있으면 이 성향을 또 완전히 자제한단 말이에요. 엄청 품위 있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드러나게 상관의 행동을 전혀 안 해요.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정관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만 더 하면 아예 정관이 없어. 아예 없으면 얘네가 상관, 경관 하려는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참하고 순하고 이런 기질이 전혀 없어요. 정관 없이 상관? 네. 상관만 있는 사람들은
말투가 못돼 먹었다든지 누구한테 뭐 째려본다든지 함부로 한다든지 이런 걸 또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상관은 되게 공부해 보면 여러 가지 모습이에요.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글자이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상관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제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주변에 상관이 있는 사람들을 제일 많이 관찰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상관이 하나는 정관이 있고 하나는 편관이 있고 네. 근데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정관에는 싹 없는 학생이 있어요. 걔는 되게 이런 성향이 없어요. 없고 굉장히 조직이 열심히 상관 생제만 하거든요. 그러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해요. 굉장히 정직하고. 그래서 상관의 성향이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일단 우리가 외울 거는 상관 경관이에요. 그러면 정관을 하지 않는다. 성향도 정관을 하지 않고 진로 적성도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 상관이 정관을 거부하니 스스로 독립하고자 한다. 아이고, 네, 중요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사주에 어떤 남자분이 이제 상관 경관만 있어요. 두드러지게. 근데 일관이 강해야죠. 그러면 사주를 아무리 봐도 상관 경관이 심해. 정인이 1도 없어. 그러면 이제 조직에 있다가 상관 경관이니까는 상관이 경관을 하면 정관이 기능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정관이 없어져요. 정관이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이냐. 이 사람 사주에 상관 경관만 있다. 그럼 이 사람 직장을 오래 못 다녀요. 그만두게 돼요. 젊으니까 뭐 학벌이 있어서 또 다른 직장에 갔어요. 또 얼마 못 다녀요. 상관이 직장 다니는 거는 3년 정도라고 했어요. 그러다 결국은 직장에 못 다녀 먹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거죠. 근데 상관 경관만 있는 분들은 사업을 해도 안 돼요. 왜? 경관한다는 거는 정관을 째려본다는 거니까 이 정관이라는 건 조직이기도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상관 경관만 있는 분들은 사업을 해도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상관 경관만 있는 사람들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영업이에요. 영업을 해야 돼요. 사업이 아니고 영업. 그때그때 능력을 발휘해서 벌어들이는 거.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정관에게 있어야 하는 게 재성이에요. 그래서 정관의 희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정인과 재성이에요. 그러면 재성이 뭐를 하겠어요? 여기서 재생관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재성이 관을 계속 생한다는 건 계속 정관이 부피가 늘어나게 하는 거죠. 그럼 거기 이제 읽어보면요. 관인 상생하는 정관을 재생관으로 이제 보좌를 하면 관이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부피가 늘어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지위가 올라가고 계급이 올라가고 인기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재생관한다는 건 재성이 관을 생하니까 얘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정관이 계속 크기가 커지니까 거기 있는 말대로 지위나 인기나 계급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관인 상생이 됐어요. 그리고 재생관이 되면 상생이 2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느 조직에 갔을 때 계속 지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계속 진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묶어보세요. 그러면 재성의 생이 무성해서 정관의 지위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 재성이라는 게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영역이 넓어진다. 영역이 넓어진다 또는 부하가 많아진다. 내가 활동하는 그 분야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나의 세력이 커진다. 이런 말인 거예요. 내 팬이 많아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군인으로 갔다 그러면 계속, 군인은 또 정관이 아니네. 계속 올라가서 자기가 지위가 올라가면 그 밑에 부하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인상생하고 재생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관인상생하고 재생관이 되면 내가 넓은 영토를 또는 내가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높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관인상생은 되는데 무죄예요. 재생관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떠냐면 내 영역이 없는 거예요. 내가
관, 임무는 있는데 내가 계급이나 지위가 높지 않은 거죠. 아니면은 무슨 장인데 부하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 네. 또 이제 뭐 자기를 좋아하는 팬들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관인상생이 없는데 일간이 또 신약해요. 그러면 관인상생도 없고 일간이 신약한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은 있는 거는 재생관만 있어. 정관에 재생관만 있으면 그냥 임무에 복종하는 거예요. 윗사람을 따르고 윗사람에 복종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되게 참모직이에요. 그래서 참모, 매니저 뭐 이런 사람들. 맨 마지막 단어는 좀 이상하죠? 그래서 빼고요. 참모, 매니저 이 정도의 일을 재생관이 한다. 공무원이면 재생관만 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되게 직급이 낮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정관에게 나쁜 것, 그걸 기신이라 그래요. 꺼릴 기자거든요. 그래서 제일 나쁜 것이 첫 번째, 인성이 많아서 관을 설계하는 것. 여기 지난번에도 만약에 관은 하나예요. 정관은 하나인데 정인, 편인 아니면 뭐 정인이 3개 아니면 편인 하나, 정인 하나 이러면은 인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있죠. 얘가 생을 하기도 전에 여기가 많으니까 여기에 기운을 빼가는 거를 관설이라고 해요. 그러면 또 그런 경우는 재생관이 또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재생관은 잘 안 돼. 그래서 관이 자기는 상생을 못 받는데 인성이 2개, 3개만 이러면 관의 기운을 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이 어떻게 되느냐? 관이 쇠해지는 거죠. 관이 기운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를 거기서 보셔야 돼요. 인성이 비록 정관에게 희신이지만 너무 많으면 꺼리게 된다. 인성이 과다하면 관의 귀, 관이라는 건 귀한 거거든요. 그거를 설계해서 도탄지경, 이것도 다 원서에 나온 표현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활동 무대가 작아지고 덕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덕이 없어. 공이 없다. 그 다음에 밑에 죽어라 일하는데 보상이 없다. 그 다음 보세요. 관은 쇠한데 인성이 과다하면 관을 계속 기운을 빼겠죠. 그러면 좀 전에 한 거와 똑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노력을 했는데 조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요. 그 밑에 이게 항상 모든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공이 타인에게 돌아간다. 그러면서 나는 평소에는 공부 잘하고 모의고사 잘 보는데 시험은 불합격한다. 그 다음에 관이 점점 쇠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직장이 없어져요, 여러분. 직장이 없어지고 옛날에 직장이 망하고 그래서 그 표현을 직장의 부실을 보게 되고 남편의 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남편이 망한다. 이 말은요. 남편이 죽는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안 되시고요. 어쨌든 사주에 편인 정인이 있거나 아니면 정인이 많거나 인성이 많아서 관이 설계되는 사주이다. 라고 하면 그냥 남편의 능력이 내가 직장에 다녔는데 직장 다니다 점점 직장이 없어진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직장을 그만두는 거거든요. 아니면 직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남편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남편의 정관으로서의 능력, 남편의 직업이 나빠지고 남편의 돈벌이 능력이 나빠지고 남편의 사업을 하면 남편의 사업이 그냥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남편이 망한다라는 말에 그게 전체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또한 남편의 사회적인 지위가 그다지 우리가 보기에 내가 정관이 있는데 남편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위가 훌륭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를 인성이 관을 설계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사주 하나를 보시면은 지금 계묘, 무호, 정관 있는 사주로 을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이런 사주가 있어요. 이러면은 이제 정관이 있죠. 또 이 사주하고 비슷한 걸로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주들이 편인이
있잖아요. 그죠? 둘 다 편인이 있죠. 그러면 이 사주는 정관격이고 정관이 왕하는 사주이고 이 사주도 재생관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재생관이. 그런데도 편인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도 여긴 정인이 있고 이 관은 되게 강인하거든요. 가을에 경신군이 다투간 통근했으니까. 그런데도 저 관이 결국은 조금씩 설되는 거예요. 설이 돼서 이 사람이 이제 큰 직장에 다니는데 관이 설되니까 직장이 쇠하게 된다. 직장이 없어진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의 직장이 망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직장을 그만둔 거죠. 그만두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주는 그러면 남편의 모습은 어떠냐? 여기 이 사주에는 굉장히 남편이 튼튼하고 잘난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인데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드러나 보기에는 이 정도면 막 남편이 번듯해가지고 막 남들 앞에서도 내세울 만한 남편이어야 되는데 그런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는 편인이 있어서 나만 설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그게 이 편인이 있어서 이 사람 때문이냐 이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럼 이제 이 두 사주가 다 양력 6월 이분도 아마 추분 아니 하지 수행이니까 하지 후에 났다고 쳐요. 하지 후에 났다고 치면 이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정화와 경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분도 정화가 있고 경금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위하고 밑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정화 경금이 정화를 인화를 하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위에 거보다 밑에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죠. 정화 경금이 둘 다 투관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 사람보다는 이 아래에 있는 사주가 계절에 맞는 배합을 갖춘 거예요. 가을에 정화 경금을.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더 전체적인 능력이 있는 거죠. 뭐 일하는 능력이나 경제적인 능력이나 이런 게 이 아래가 더 있다. 그거는 이 사람이 계절에 맞는 배합을 갖춰서 이 사람의 실력이 이 사람보다 좀 더 벌이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정인 편인이 함께 있으면 관인 상태가 전혀 안 되고 관설만 되는 거예요? 아니죠. 재생관을 해야죠. 그러니까. 재생관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럼요. 안 되는 네. 거고 그럼 네. 재생관 운이 올 때 되는 거 재생관이 되는 건가요? 네. 아까 그 사주처럼 관이 없는데 재성을 30년을 살았어. 네. 그럼 재생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서 재생관을 해야죠. 이 사주는 재생관을 해야 되는 거죠. 설되니까. 이 사람은 재생관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재생관을 잘하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재성이 있어요. 아니 뭐 어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생관이 잘 안 되죠. 이런 경우는. 네. 그래서 재생관을 잘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아요. 저기 그 오행에서 계절에 필요한 글자가 지장간에 있으면은 그런 지장간에 어떻게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선생님. 사주로 말을 해야지. 그럼 저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까요? 정화 신금이 있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뭐 선생님 예를 들어보세요. 아니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면은 네. 된다 안 된다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천간에 무조건 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요. 지장간에 사화가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질문하시는데 어떤 때는 지장간에 있는 거를 쓸 수 있다고 하고 어떤 때는 못 쓴다고 해요. 네, 그거는 우리가 오행을 공부를 계속하면서 사주를 보고 그 사람의 삶을 파악을 하고 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이제 사주가 사실은 천간, 지지 몇 글자 안 되잖아요. 그거 조합으로 해도 뭐 몇 개 안 돼요. 근데 그 한자가 어떻게 달라질 때마다 시험에 붙고 안 붙고가 달라져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제가 이거 꼭 올해 사주 봐서는 임용고시 붙을 것 같았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걔가 이 사주 기억 못하는 것도 진짜 머리가 점점 더 나빠지는 하는 게 있어. 예를 들어 이런 사주라고 할게요. 여기 이제 쓸게요.
사람 사주 가지고 제가 진짜 여러 가지 사주를 갖다 대면서 들이대고 얘는 됐는데 왜 얘는 안 됐을까 막 오만 생각을 다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얘가 27살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이제 재수를 했죠. 편인이 있으니까. 솔직히 편인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시험에 삼수예요. 임용고시 삼수만에 돼요, 항상. 근데 얘가 이제 올해는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문제는 제가 아는 걸로는 얘가 언제 됐느냐 이거죠. 떨어졌어. 저는 올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경자. 경자가 이제 얘한테는 얘가 정제격이니까 경자가 기신이거든요. 기신이면 이제 이 사화가 얘를 이렇게 재해서 저기 이론으로는 이제 합격을 해요. 합격을 했는데 얘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얘가 언제 되느냐가 저는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막 아무리 생각해봐도 1, 2년 내는 되는 운이 없는 거예요. 경자는 올해 신축. 안 돼. 이미 글쎄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언제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애가 저한테 물어볼 때 나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고요. 계속 해. 언제 될 줄 알고. 만약에 그래서 막 계산을 막 했더니 어머 6, 7년이나 지나야 되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제하는 운에 지금 임용고시는 엄청난 경쟁이거든요. 치열한 경쟁이기 때문에 단순 오행으로 뭔가 물리쳐야 돼요. 되니까 오래 못 물리쳤는데 언제 오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몇 분 되지도 않은 그 만나는 시간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한 중에 이거 하나를 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아는 거하고는 완전히 분명히 그런 이론이 있어. 근데 이 사주에 딱 들이댔을 때는 제가 응용을 못하는 걸 또 가르쳐 주셨어요. 한 5분 만에. 그래서 하나하나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그냥 막연히 근데 이론에 지장간에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들어봤자 나중에 남의 사주 볼 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항상 구체적인 사주 가지고 이때 이 글자는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